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먼저 마성초 교통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마성초등학교의 교통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마성초는 2002년 9월 개교하였으며 학교 주변은 마북동 삼성레미안 1차 구성 우림 아파트와 내년 초 준공 예정인 999세대 아파트가 있어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성초 인근의 협소한 도로폭과 불법 주정차로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소방당국의 신속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마성초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의 우려가 제기되어 온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에서 지난 14일 화재 모의 시험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소방당국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용인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화재 모의 시험에서는 화재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야 할 소방자동차가 진로와 회차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성초로 연결되는 진로 대부분이 폭 8m 미만으로 좁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 현행법상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 도로의 정비와 가각전제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은 마성초 교통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새로운 교통시설이 생길 때마다 대중교통도 함께 변해왔습니다. 2004년엔 용인시의 최초로 분당선 임시역인 보정역이 생기며 대중교통은 보정역과 환승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2011년은 신분당선이 강남 정자구간 개통하며 대중교통은 신분당선과 정자역과 환승을 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그 후 신분당선이 용인까지 연장되며 대중교통은 동천역과 상영역 함께 연계되었습니다. 2024년엔 GTX 용인역과 함께 연기되는 대중교통을 용인 시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고성역과 GTX 용인역은 앞으로 용인시의 교통허브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용인시는 대중교통과 GTX 용인역의 연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규 노선에 대해서 용인시 공영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버스 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 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고양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13곳이 있습니다. 용인시 노선버스 개편과 용인 시민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인시 공영버스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용인시 공영버스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용인시 공영버스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북동에서 발원하는 마북천은 구성동에서 발원하는 탄천과 마북동에 위치한 남산 1교에서 만나 한강까지 흐릅니다. 탄천이 발원하는 최상류 구성동 구간의 수질과 마북천이 발원하는 최상류 마북동 구간의 수질은 맑고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또는 늦은 밤에 마북천, 탄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께서는 하천에서 냄새가 난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깨끗했는데 밤사이 물이 더러워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최근 마북천 수변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악취 및 오염수 방류에 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은 마북천 수질과 탄천 수질을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BTO 및 공용하수 처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11월에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원가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 지자체 간 요금 비교 및 물절약 의식 제고를 통한
요금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용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 원가 현황표입니다. 이 현황표는 수원시입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파란 선은 하수처리 총괄 원가이며 1톤의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데 사용된 비용입니다. 주황선은 1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시민에게 받는 비용입니다. 수원시는 2022년 1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약 719원이 들었고 수원 시민에게는 하수 처리 비용으로 1톤당 약 533원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분은 수원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 원가 현황표입니다. 용인시는 2022년 1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약 1,637원이 들었고 용인 시민에게는 하수 처리 비용으로 1톤당 약 669원을 받았습니다. 부족분 968원은 용인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용인시 하수도 원가는 주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높습니다. 용인시 하수도 원가는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은 용인시 하수도 원가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와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가 2010년 2월 체결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협약서 제46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따라 대수선을 시행해야 합니다. 별첨 7-1 무상사용기간 중 연도별 대수선 계획을 보면 2024년 운영비용 대수선비가 약 250억 원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은 2024년 대수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기자재 설비 변경 협상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첫째, 기자재 설치비 추가, 둘째, 주민 편익시설 변경 조성, 테니스장을 축구장 등으로, 셋째, 하수증설 장례분 유입관로 설치, 넷째, 하수처리시설 조기 준공입니다. 설계 변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 사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MBR 공법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하수처리 시설의 기자재 설비는 멤브레인, 미세 스크린 및 스크린, 블로워, 상기관, 교반기, 펌프, 스템 배관 및 전기공사 등입니다. 1990년대 MBR 공법이 도입되면서 반응조 미생물 농도를 높게 운영할 수 있고 침전조 기능을 멤브레인에 하게 되며 안정적인 처리수 수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내 회사에서 멤브레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 있는 외국산 멤브레인 제품도 많이 있어 이젠 MBR 공법은 시설비가 합리적인 가격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펌프, 교반기, 블로워, 상기관 등의 기자재는 고가의 장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상사 내용 및 제품 사양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의 제한 사업비 약 300억 원은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더 세밀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은 기자재 설비가 추가되는 사업비 약 300억 원,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 투자 사업 변경 협상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 공영제는 시가 직접 노선 관리와 운영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비대와 재정 부담 급증, 기존 운수 회사와의 마찰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도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광역버스는 2025년, 시내버스는 2027년까지 준공영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도 작년부터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준공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공영제를 시행하던 지방자치단체들도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부담이 되어서 광주시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올해 10월 준공영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고양시도 준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성초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성초 진입로는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로 현장 확인 결과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이나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교통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자동차 진입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확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북천 및 한천 수지 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북천은 도심 하천으로 하천의 수질은 연평균 좋음에서 약간 좋음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북천 인근의 오폐수 배출시설 대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오폐수 배출시설로 인한 하천 오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현장 점검 시 고온 현상에 의한 청태가 일시 발생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자문한 결과 청태는 녹조와는 달리 유해성 생물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청태를 제거하는 작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모니터링만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수질정화 식물 식재, 지속적인 하천 수질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인시 하수도 원가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하수도 원가 정보는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라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되어 있으며 용인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에 따라 하수도 원가 정보를 포함한 결산서를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원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면적이 넓고 하수처리 인구가 103만 2천 명이며 하수처리 시설이 36개소로 하수도 처리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력비 절감을 위하여 LED 조명 설치, 펌프장 및 하수처리 각종 장비의 정비 시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하여 태양광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시설의 효율 극대화 및 처리 단가를 절감하고자 침입수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2년부터 불명수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량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유입량을 줄임으로써 하수 원가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용인시 하수처리 시설 15개소 민간 투자 사업의 2024년도 대수선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연도별 대수선 계획은 협약에 따라서 수립되어 있으며 2024년도 비용은 2002년 불변가 기준 약 250억 원, 경상가로 적용하면 약 425억 원입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연도 후 대수선 계획이 포함된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받고 있으며 2024년도 대수선 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 시설 지도 점검 시 대수선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대수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에 따라 적정하게 대수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운영 종료일 1년 전에 시설에 대해 외부 기관 용역을 실시하고 관리 운영권 설정 만료 시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으로 보수토록 하여 인계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타운 변경 협상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인구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확장 등 하수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하수도 확충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300억 규모의 변경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타운 변경 협상에 있어 사업의 공정한 평가와 전문기관의 검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과 변경 협상에 대한 이 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의 설계 관리와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와 운영비 변경 내역의 적정성 검토, 전체 설계 경제성과 같은 전문 분야의 검토를 거치고 협상 등의 절차를 통해서 적정 사업비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